2주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음. 코로나로 인해서 아. 네, 사망을 음. 했어요. 그래서 네, 안타깝네요. 음. 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학교 개학을 하게 됩니다. 저기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네. 3학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좀 하게 되고, 제 반 애들도 이제 약 한 달 안 돼서 만날 예정이기도 한데, 지금 온라인 수업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 나라에서는 이제 학교 사정이 좀 어떠신지, 수업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음. 조금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음. 네, 지금 현재 뉴욕은 3월 16일이죠. 15일, 3월 15일 일요일인가요? 그때 음. 굉장히 한쪽에서는 학교를 클로즈해라. 그리고 뉴욕 시장은 안 된다. 클로즈할 수 없다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었어요. 며칠 동안. 그래서 부모님들과 또 많은 교사들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클로즈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뉴욕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이유. 만약에 학교를 클로즈할 경우에는 밥을 굶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놀라시겠지만,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 이제 그 아침과 점심을 다 제공을 하는데, 그걸 음, 제공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뉴욕시의 굉장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를 학교가 클로즈하면 자녀를 맡길 데가 없기 때문에, 뭐 병원에 근무하는 그런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사분들이, 의료진들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 그런 어떤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걸 들어서 끝까지 뉴욕 시장이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3월 음. 15일 저녁에 일요일 저녁에 어, 발표를 했어요. 내일서부터 그냥 클로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표를 한 거죠. 미루고 미루다가 그래서 3월 16일 월요일서부터 해서 그때 발표로는 4월 20일까지 해서 음. 클로즈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발표를 하면서 일주일 뒤에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다 원격 수업으로 이제 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정말 이제 내일 몇 시간 뒤면 출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클로즈 명령이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 원격 수업을 위한 그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선생님들도 학교에 갈 수 없었고요. 왜냐하면 학교 건물 자체를 다 클로즈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각자 자택에서 화상으로 선생님들이 일주일 내내 같이 준비하고 음. 하면서 이제 아이들 그 원격 수업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3월 23일서부터 원격 수업으로 수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4월 음. 22일 날 다시 리오픈을 하기로 했었지만 사실은 그 확진자 수나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또 5월 15일까지 연장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틀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올 학교 연도는 올스쿨 연도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뉴욕 같은 경우는 6월 말이면 이제 학년이 끝나는 거거든요. 1년이 9월서부터 해서 6월까지. 음. 근데 저희가 이제 3월에 갑자기 이렇게 딱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그냥 이걸로 이제 끝이나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배우면 끝은 아니지만 학교 건물로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음. 그 학생이 죽었다라든지 좀 그 안타까운 소식은 아직 좀 없는 그런 다행인 상태이기도 한 거죠. 아니에요, 있어요. 정말요? 네, 네. 그 3월 말 4월 초에 음. 맨하탄에 있는 이제 한 학교에 고등학교에 한 교장 선생님이 여자 교장 선생님이 3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요. 첫 번째 교육자로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도 그 뉴스 접하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음. 상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또 제가 있는 학교에 2주 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음. 코로나로 인해서 아. 네, 사망을 음. 했어요. 그래서 음. 네, 안타깝네요. 음. 네, 네, 빨리 그러니까 이게 음. 해결되고 이제 백신도 좀 개발되고 그 정말 학교가 또 문을 열고 좀 슬픈 일이 좀 전 네, 세계적으로도 줄어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좀 안타깝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벅저벅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죠. 그 학생들 중에서도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희생자 수가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더 확확확 와닿는 느낌, 더 피부로 음. 많이 느껴지고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네, 그런 음. 상황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학교 사정은 좀 어떠세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학교 시스템이 이제 한국은 633이잖아요. 여기는 네. 75예요. 그래서 75. 가장 75 초등학교 7학년이랑 중학교라고 안 그러고 바로 이제 하이스쿨이 네. 되고 아, 그래서 그 제일 최종 학년에 해당하는 7학년하고 12학년부터 이제 좀 순차적인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저께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만약에 이제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뭐 위생 관련 소독 다 된 상태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특별 활동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다 아니요, 아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좀 음, 안정이 되려면은 한참 시간이 더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아마 다른 많은 그러니까 학부모로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 환경이라는 게요,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는 게 어떤 맞아요. 집은 이게 네. 무제한 인터넷이 아닌 거예요. 쓰다 네. 보면은 막 끊기고 뚝뚝 끊기고 또 이제 정전 때문에 제 시간에 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형제자매가 같은 기계를 나눠서 쓰는 경우 뭐 너무나 다양한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보고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프리카 상황을 보아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예, 참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예. 뉴질랜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여기는 학제가 뉴질랜드의 학제는 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중순에 끝나는 1년에 2학기로 시작되고 이제 4번으로 나눠서 저희가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세 번째, 네 번째 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첫 번째 텀은 이제 여름이 끝난 이제 저희가 1월이면 여름에 여기는 한여름, 여름이 끝나서 가을 시작되는 4월달 보통 부활절 전후로 이때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게 코로나가 저희는 3월 25일부터 락다운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끊겼고 수업을 못 하고 있다가 방학이 이제 4월달 이때 좀 4월달에 있는데 그건 이제 당연히 지나갔고 5월달 이제 개학을 해야 되잖아요. 4월 네. 말경에 항상 이제 저희는 이게 가을 학기입니다. 네. 가을 학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레벨 3로 지난주에 가면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현지 학교는 전체 학생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거리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2m 간격을 두고 있어서 집에서 학부모님들이 계신 자녀들은 학교에 일반 학교 안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도시락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학생 부모님들이 오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도시락 싸기입니다. 저희 도시락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일하는 자녀의 그 일하는 부모님을 가진 그런 자녀들은 학생들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집에서 아직까지 있고 그 학생들은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수업을 현지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 주말 한글 학교도 있겠죠? 현재 저희 학교 와이카토 한국 학교는 주말 학교는 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락다운 바로 직전에 저희 이제 쫓겨났죠. 이제 언제 와서 니네 지금 가져가. 그리고 이제 수업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못하고 있다가 지금은 학교가 열리면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가장 많은 교민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은 약 3만 정도 살고 있고요. 오클랜드에 2만이 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 10,000명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오클랜드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오클랜드 한국 학교는 40분 수업을 1교시로 합니다. 그래서 4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2시간은 온라인으로 하고 2시간은 오프라인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1교시는 온라인을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1시간은 자기네 그거 이제 선생님이 과제물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학습.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3교시에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하고 다시 4교시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오프라인에 할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줄 때 이제 카톡으로 자료도 내보내고 또 이제 그 미리 제가 이제 배달한다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배달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두 번째 텀 가을 학기에 하는 7월 달쯤에 방학을 하는데 그때까지 한 수업을 다 내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다 그 자료를 다 내보내서 그것을 수업을 하는 거죠, 과제를.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이 수업 숙제를 했으면 이게 맞았는지 안 했는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토요일만 수업하던 것이 아니라 세븐데이로 아무 때나 수시로 연락이 오고 수시로 답하고. 맞아요. 저희도 지금 세븐데이. 수시 저희도 예, 아,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거는 24시간 7days. 네. 뉴욕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웃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동영상도 만들고 자체 모든 과제도 만들고 해서 2배의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다고 오프라인 수업 때보다 그렇게 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1, 2, 3교시를 수업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교시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중등은 4교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예체능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4교시 수업인데 예체능 수업이 없어져 버리니까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기회가 된 장점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클랜드 한국 경우는 한국어에 집중해서 평상시에 못했던 것을 2배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저는 와이카토에 있지만 와이카토는 잠시 쉬고 있기 때문에 오클랜드 가장 큰 한국학교 수업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들 선생님들 지금 애쓰고 막 그 저녁 늦게도 막 알람 뜨고 자리 말도 만들고 그런 아무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않나 싶네요. 네. 네네. 어떤 좀 도움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시면 네네. 영상 네네. 보신 분들이 저희가 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좀 영상 보고 또 도움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중수업을 했어요. 근데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네. 조언을 많이 주셔가지고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하는 모든 그런 발자취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그 가신 만큼 여러 가지 채널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면은 이런 방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 또 힘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네. 응원을 갖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도 이렇게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 컴퓨터와 온라인에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쩔 수 없이 수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지금은 저희가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부작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상당히 이게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각 지역별로 역시나 이것도 이제 빈익빈 부익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세요. 또는 온라인 학습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등등 이런 안내 영상들이 각 학교에서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착하세요. 이게 하나하나 계속 만들어서 이제 각 그 부모님들께 또는 학교에서 올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착하고 친절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제 막 이렇게 오픈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서 학교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글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기 때문에 더 오픈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서도 자료도 제작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뭐 필요한 것들을 막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시면 우리 인류가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이겨내는 게 우리 인류이고 또 선생님들이 또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숙제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또 잘 해결을 하는 그런 이제 파도에 저도 한번 올라타보고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분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자리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같이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도울 수 있고 이런 자리들이 계속 이렇게 좀 이어지고 또 여러 방향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해외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이런 시기에 또 한국에 가신 그런 교민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뜻하게 다 저희 어디에 있던 그런 장소와 상관없이 저희 다 같은 민족이고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다 같이 저희가 정말 행복한 것을 바라고 있는 같은 마음, 네,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네, 우리가 네. 교민 자녀들에서 이제 한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말 많이 서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왜 그거밖에 못해? 라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정말 열심히 했구나.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러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드립니다. 네.